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CPI, 소매 판매, 실적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고, 또 트럼프의 어떤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여졌습니다만은 또 이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안도를 하게 됐고, 이게 또 지수를 플러스로 돌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우리 증시는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맥쿼리 이런 데서 연이어서 한국 증시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화답하면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뭐 매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특히 업종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강한 건 금융업종,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중반 이후에 2차 전지, 전기전자,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순환이 돌고 있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오늘장부터도 이 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초반에 하락했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플러스로 돌렸고 종가로 결국에는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7개가 올라가고 4개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헬스케어, 원자재, 그리고 기술주만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도 뭐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가 빠져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긴장감은 있지만 그래도 밀리면 매수해야지 이런 어떤 흐름이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를 정리해 보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서한 EU하고 이제 멕시코까지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 서한 자체가 협정이다. 이게 통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긴장한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내 또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협상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한을 받은 나라들도 맞대응보다는 대화 쪽에 무게를 두는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멕시코에서 뭐 곧바로 관세를 높일 거야 이런 메시지보다는 우리 대화 중이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ING나 그 대부분의 어떤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협상용이다. 이 서한 보내는 건 협상용이기 때문에 반응이 크게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실질 관세율은 현재 뭐 10%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15% 정도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시는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곧 안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CPI, PPI, 소매 판매, 어닝 시즌 이런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긴장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연준을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캐비넷이 연준의 어떤 본관을 리모델링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당초에 준비했던 것보다. 이거 이제 비리다. 이걸 이제 비리로 잡아서 파월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냈고, 근데 만약에 파월이 해임된다라면 전 세계에서 딱 쳐다보기에 미국의 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결정을 하네. 이러면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막 요란하게 움직이고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고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전히 어떤 시장에 대한 긴장감, 예를 들어서 뭐 JP모건에서는 관세 영향이 여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특히 뭐 테슬라라든가 모더나 이렇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숏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권고한다. 이런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헤지 펀드들이 그 은행주를 팔고 필수 소비재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필수 소비재를 매수한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 때나 매수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수한다는 거, 관세 때문에 어쩌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도 골드만삭스 분석에 의하면 어닝 시즌에 관세 영향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그 공개를 할 거고 그 관세 영향이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긴장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유리할 거야. 이렇게 헤지펀드가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좀 신중하게 분석하긴 하는데
투자자들은 밀리면 매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 하락했다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하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긴장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관세 장초에 4월 2일에 관세를 딱 쭉 나열을 했잖아요. 대부분 국가가 이제 그거보다는 높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향한 나라는 뭐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라든가 뭐 이런데 이런 나라들은 좀 하향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유지한 나라는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렇게 있는데 상향한 나라, 그때 당시에 어떤 데이터보다 올린 국가들이 숫자상으로는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게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 이 어떤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협상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세가 마무리가 되는 건지 파악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점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 그래서 일관되게 시장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렸다가 반등하고 이런 형태가 좀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전망 추이를 보면 이게 되게 막 일제히 막 하향 조정했다가 일제히 또 상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큰 줄기로 보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증권사들은 이제 요란하게 증시 전망 하향했다가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 주식 시장은 꾸준하게 결과적으로 올라간다. 저 이제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뭐 무역 전쟁, 코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추세선 아래로 이탈하긴 하지만 결국엔 다시 회복돼서 올라간다. 뭐 증권사들이 저렇게 수정하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엔 어차피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밀릴 때마다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빠지면 매수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정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여전히 투기 세력들은 하락에 대한 그 분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을 보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 이 0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건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어떤 베팅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주식시장은 정작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들은 은행주 팔고 필수 소비재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걸 한편으로 보면 무조건 보시면 대부분의 이 거래일이 하락 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 기간에 내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베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해지, 혹시 빠질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하자라고 해서 전체적인 자산의 일부를 좀 해지 걸어 놓은 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하락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아니면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락할 거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부 분석, 이런 분석도 있다. 또는 이제 해지로 이제 혹시 하락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어떤 안전판을 만들어 놨다. 이런 식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뭐 하락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베팅에 대해서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빅3는 빠졌고, 그 아래 4위부터 그 아래 종목군들은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주요 상승 종목 보면 상승률 최상위 종목들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가운데 약간의 어떤 매수를 하는, 그렇다고 뭐 급등할 정도의 재료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투자자들이 좀 신중한 가운데 매수하는 뭐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법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5% 넘게 빠지고 낙폭을 충분히 많이 하지 못하면서 끝났는데, 일부에서 이제 HBM의 공급 과잉,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장중에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뭐 특정한 어떤 분석가의 분석이고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딱 찍어서 여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시가총액이 구글하고 이제 아마존을 능가하는 그 정도 위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주목받은 오늘의 이슈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게 주봉인데 코스피 올라가는 게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업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 업종이 코스피가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가고 눌릴 때는 또 더 강하게 눌리고, 7월 이후에 이제 그
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코스피 따라서 갔다라면 지금은 증권주가 코스피를 리드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자동차주는 뭐 한참 아래가 있죠. 이제 와서 이제 좀 올라간 건데, 근데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어제 같은 경우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들어서 120주선이 굉장한 저항대였거든요. 근데 120주선이 일단 돌파가 됐어요. 근데 6월 말과 7월 초에 돌파했다가도 결국에는 주 후반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되면 추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주가 흐름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시 최근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일 중에서 4일 매수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수급의 변화가 좀 있죠. 그동안에는 좀 매수하는 것 같긴 하는데 좀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매수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기관이 좀 매수를 잘 안 하죠. 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붙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외국인들이 5일 연속 매수했다가 어제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계속 매수한다라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또는 기관 중에 하나가 매수로 붙어주지 않으면 코스닥이 지금 800선 내에 걸쳐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에도 걸쳐 있는 상태라서 또다시 이게 고점으로 작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외국인 또는 기관이 다시 오늘장부터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게, 역시 이제 주봉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것도 120주선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고점이 120주선에서 막힌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파가 되느냐 또 저항이 되느냐 되게 중요한 기로라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바뀌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으로 딱 봐도 이제 800선에도 계속 막히고 있구나. 근데 그 선이 바로 이제 저 120주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차트에서 아래 꼬리가 몸통보다 길게 달리면 그 다음날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꼬리가 몸통보다 길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이런 모습 나오면 다음날 플러스가 나던데, 근데 이게 이제 요 흐름에서 그 오늘 플러스 난다라는 거는 800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중요한 저항대를 한번 도전해 보는지 요 구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동안 예탁금이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7월 10일 기점으로 다시 이제 늘어나는데,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신용이 좀 많이 붙어요. 예, 신용 잔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하루에 막 1,500억, 2,500억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 과도하게 신용 늘어날 때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늘어나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더 향후에 이 부분이 좀 주춤하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예탁금이 더 많이 늘어나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증시 자금 동향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면 신용 잔고율 기준으로 5% 넘어가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 잔고도 계속해서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약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 일정 이런 거 있지만 우리 증시는 무관하게 계속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정은 걱정되고 한국 증시는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하락한 종목은 더 많은데 지수만 괜찮은, 예, 그런 형태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기 딱 좋은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한번 좀 봐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외국계 IB들 뭐 그러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 웨커리 이런 데서 우리 증시 호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 매수가 붙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가 일관되게 붙으면 대형주들이 고르게 순환매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요. 오늘은 얘 안 올랐어? 그러면 얘 붙이고 막 이렇게 순환매 돌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대형주를 사니까, 이제 뭐 다른 대형주 3일 올라갈 때 하루 올라갈지언정 어쨌든 대형주들이 순환매는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합니다. 요 구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놓여 있어서 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저항대에서 돌파가 되느냐, 요 흐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뭐 만기일 이후에 2차 전지, 전기전자, 자동차 이렇게 소외 업종이 순환은 도는데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가 줘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요 흐름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중요한 어떤 그 업종별 하나씩 종목들 뽑아가지고 최근 5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뽑아봤거든요. 근데 제일 강한 건 역시 증권하고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에 4일 올랐고 하루 평균 상승률이 3.6%. 예, 물론 이제 하루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날이 있어서 전체 평균치를 높인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제일 센 건 지주회사와 증권주다라는 게 보여지고, 다만 좀 특이한 건 삼성전자가 11일에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적이 있었다.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중에서 현대차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소외주 쪽에 하루씩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이 또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일 센 거, 그리고 최근에 순환매 도는 거. 근데 이 순환매 돌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또 대장주로 합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외주 쪽에서 어떤 순환매 주목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일 연속 올라가는 게 나와주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색깔 하나 잘못 표기한 거 있네요.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만들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5일 동안의 흐름을 계속 점검해 보고, 가장 최근 들어서 세지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트렌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